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제 3시간 반쯤 뒤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여야 정당과 후보들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보고 눈여겨볼 대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여권의 후보들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출근길 유세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시장과 골목을 돌며 유권자와 밀접 접촉에 나섰습니다. 여권 후보들이 표심을 파고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한마디는 바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여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지층과 부동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서 커다란 대한민국의 정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꼭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여권의 심장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로 호남 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원내 일당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시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지지를 요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표가 갈려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배지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여권 후보들의 뜨거운 선거전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란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일당 독점 구도가 정치를 후퇴시킬 거라며 건전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총선 막바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중심이 된 민생당은 민주당 독점은 호남에 독이 되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경쟁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이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식된다면 시장,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가 국회의원까지 일색으로 특정 정당으로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도 민주당과 개혁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정의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게 주는 한 표는 미래통합당의 전행을 막는 한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이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정의당을 더 크게 써주십시오. 민중당 역시 광주에서 민중당을 선택해 광주발 미래정치혁명의 신호탄을 쏘아주길 부탁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민중당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진보정당입니다. 무소속 후보들도 묻지마 민주당 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견제할 사람은 자신들밖에 없다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선거운동 마지막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구도 속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몇 석을 차지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계상 기자가 4.15 총선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텃밭 탈환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는 모습입니다. 호남 역시 얼핏 보면 유리한 듯 하지만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북구갑과 목포시, 순천갑 등 3개 선거구가 그나마 격전지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민주당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거센 바람 속에 현역 의원과 무소속 후보의 성적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광주에서는 무소속 김경진, 전남에서는 민생당 박지원, 황주홍 의원, 그리고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혈투 끝에 당선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이번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중요 관심 사항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녹색 돌풍에 힘입어 국민의당이 가장 높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거센 민주당 바람이 비례정당 투표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불어시민당으로 대부분 다 이동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부분적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나눠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4.15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내일 밤 10시쯤부터 나오고 비례대표 당선자 윤곽은 모레 오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차에서 수천만 원을 훔치고 금은방을 털고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보살핌이 느슨해진 사이에 소년 범죄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2명이 주차된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간 지 불과 15초 만에 현금 1,000만 원을 챙겨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잠기지 않은 차량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중학생 8명은 지난 1월부터 3달 동안 차에서 금품 3천여만 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 주범인 1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금은방 고객인 것처럼 행동하다 귀금속 300여만 원어치를 찬 채로 도주해 경찰에 붙잡힌 이들 역시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는 개학 연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소년 범죄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2 신고 건수를 비롯해 주요 범죄가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은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PC방이나 이런 곳들, 청소년 밀집 지역이나 그리고 청소년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함께 같이 선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 열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호주에서 입국한 23살 정모 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오늘 오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정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아버지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자택으로 이동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남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시는 정 씨의 부모 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추가 접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1급수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폐사해 건져낸 물고기만 400kg인데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저수지 여기저기에 둥둥 떠다닙니다. 저수지 상류 하천에서는 공무원들이 뜰채를 이용해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들을 모아둔 비닐봉지입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만봉천과 저수지 일대에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는 현상이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걱정해서 제자한데 물고기가 죽고 있는데.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는 여러 주장과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토양. 인근 산에 버섯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한때 깔아뒀던 인공토양의 성분이 하천으로 흘러든 게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토사가 계속 유입이 돼본 게 한 7년간. 그래갖고 이제 병이 다 걸려갖고 옛날. 실제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하천수를 시료 채취해봤더니 강한 알칼리 성분이 나왔습니다. pH가 높은 강알칼리성 물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 인근 500m 지점에서 진행되는 도로 발파 공사도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발파로 인한 충격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었거나 갈수기의 산란 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종합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껏 일주일 동안 이 하천에서 건져낸 죽은 물고기는 400kg에 이릅니다. 물고기 폐사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주민들의 불안함이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본촌동의 한 어린이집 입구로 마티즈 차량이 돌진해 현관문이 부서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에는 40여 명의 원생이 있었는데 현관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녀를 등원시키려던 40대 여성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에 9살짜리 여자아이가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아이는 가게 주인이 인형 뽑기 기계 문을 열쇠로 열어주면서 20분 만에 구조됐는데 구조된 뒤 인형을 갖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